국방부가 군 주거 정책과를 신설하고 획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양질의 주거 환경 조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의 달 특집 국방 포커스 제1부 지금 시작합니다. 군 주거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마련됐습니다. 예산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직업 군인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과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군의 주거 지원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 지원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유승인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성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관계토 주거지원센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작년에는 주거정책 팀장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예. 오늘은 주거정책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네, 팀에서 과로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거정책팀이 2016년 3월에 TF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난 4월 28일에 군주거정책과로 승격이 되었고요.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주거정책팀은 한시 조직 TF 조직이었고 네. 이제 과는 이제 정규 직제화에 반영된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TF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는 여러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정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는 인력도 군에서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였고 그러다가 또 업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조기에 복귀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었고 그리고 저희 주거정책 업무라는 게 대외 부처,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이런 정부 기관들 그리고 시중은행들 네. 뭐 이런 민간 기업들과 좀 업무 협력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정규 조직이 아닌 TF다 보니까는 협의하는 데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한 두어 번 정도는 외부 언론에서도 주거 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나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나마 이제 과로 승격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군 주거 정책은 창군일에 지난 한 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 왔던 고유의 업무이고 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올해 예산 규모도 한 7,500억 원 정도로 굉장히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조직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좀 의아스러울 정도였고요. 네. 지금이라도 과로 승격됐으니 다행이며 그리고 아마 이제 과로 승격이 된 거에 좀 의미는 앞으로 저희 국방부가 직업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그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주거정책이라는 이 업무가 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도 많을 것 같고요, 박사님. 그리고 예산 규모도 지금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 발전이나 추진이 또 어려운 어떤 걸림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한 4년 동안 TF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발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의 산물이 주거정책과라는 걸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거정책의 이제 실질적인 체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민간 아파트의 발전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가족들의 니즈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관사 공급 물량에 따라서 제일 큰 문제가 입주 시기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역시 이제 관사의 노후도 문제라든지 층간 소음, 그다음에 관사 관리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의
교육이나 의료, 문화, 편의시설 등등이 여러 가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다 맞추기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TF팀에서 과로 승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건데 군별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70% 이상이 주거 지원이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주거 지원이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38.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5%로 70%가 넘는 응답자가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데 주거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팀장님, 네. 그만큼 주거 환경이 이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7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우리의 군인들이 국방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군인의 가족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전방이나 이제 격오지가 주요 근무지인 군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안정적인 그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제 기초적인 필요 요소가 의식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주거 쪽을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 군 주거시설은 관사와 간부 숙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숙소가 많이 노후되었고 협소하며 이제 그 부대나 지역별로 혜택이 이제 편차가 크다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복지 담당관들이 직접 그 주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 보직하는 인원이 드물고 그다음에 그 업무량이 과도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국방에 전념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주거 정책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박사님,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예산 규모 필요하겠고 또 올해 중점 사항 어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앞서서 박사님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안정된 직역의 공무원인데 주거 지원을 굳이 해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그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군인분들은 대부분 국토방위 임무를 위해서 보통 2년 단위로 계속 거주지를 이전을 합니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없는 분들이죠.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 좀 임무에 전념하게끔 해당되는 지역에서 거주하게끔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따라서 우리 군인복지기본법에도 국가는 군인에게 주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국가의 기본 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앞서 그 질문하신 대로 주거 지원 예산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2020년 기준으로 7,562억 원이 일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7,500억 원이나 되니까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역들을 좀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됩니다. 네. 먼저 노후한 관사나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새롭게 건립하는 예산이 약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노후한 관사나 간부 숙소를 이제 허물고 새로 짓기보다는 운영 유지, 시설 유지, 그러니까 적기에 보수하는 거죠. 뭐 장판 교체라든지 네. 뭐 샤시 교체 등등을 포함한 그런 수선비가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천억 원 규모는 저희가 예전에 BTL 방식으로 관사나 간부소를 많이 지었는데 네. 당장의 재정은 안 들지만 민간 사업자가 선투자하고 그 민간 사업자에게 저희가 2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을 하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네. 약간의 경지선 경비인데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약 3천억 원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 중에서도 초급 간부들이 생활하는 간부소를 개선하는 데에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요. 약 4천여 실 정도를 좀 새롭게 짓는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네. 그리고 직업군인들에게 그 관사에 못 들어가는 분, 관사가 좀 협소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민간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도 좀 대폭 많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네. 예. 자, 박사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군 주거 시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 애로사항이 네. 역시 노후화된 관사 숙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노후화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 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방비 중에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이 2018년 전까지는 한 연간 5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한 40% 정도 정액이 되어서 7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어서 네. 안정적으로 그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연구를 해본 바로는 17만 호에 해당하는 군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약 1조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관리가 좀 부실했던 부분, 정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노후화는 지금보다는 늦지만 그래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수요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비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민간 아파트 대비 군인 아파트가 평균 한 65% 수준밖에 관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면에서의 또 노후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좀 현실화된다면 노후화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노후화와 관련해서요, 관사나 숙소 어떤 대처 방안을 올해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예, 일단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 숙소의 노후화 문제는 약간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군 숙소, 관사, 간부수 물량이 약 17만 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건물의 사용 연한을 한 30년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30년을 가정을 하면은 연간 한 6천 호 정도를 허물고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만큼 충분한 예산을 일단 확보하지도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물량은 계속 이제 쌓여만 가는 그런 네.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군 숙소 왜 수명 연한이 30년밖에 안 되느냐, 민간에서는 더 오래 쓰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직업군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주기로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뭐 민간에서는 한 번 살면은 뭐 10년씩 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년 단위로 바꾸고 그때마다 이사 소요가 발생하고 하니까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적기 보수가 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노후화되는 그 속도가 되게 좀 더 빠릅니다.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이제 노후 주거 시설을 좀 줄이고자 크게 좀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소개해 주세요. 예, 먼저 첫 번째로는 민간의 그 양호한 그 민간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게끔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 주거 시설의 그 구조적인 문제, 그 워낙 과도한 물량 때문에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분들 입장에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이 가능한 민간 아파트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전월세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가족을 부양하는 그 직업군인들 입장에서 전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이 2016년도에는 약 6%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올해 기준으로 약 8%까지 올라갔는데 저희의 정책 방향은 이를 한 25% 이상까지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부 숙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설로 비유하자면 1인이 생활하는 원룸 개념인데 네. 이런 건 좀 주변에 전월세 이용하기가 좀 제한됩니다. 주변에 시장도 별로 없고 예. 격오지에 있는 군부대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찾기도 힘들고 따라서 간부 숙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후 시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허물고 다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많이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도가 심해가시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처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17만 호의 주거 시설 중에서 좀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군의 의견을 다 취합해 가지고 예. 산정한 물량이 약 2만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만 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허물고 다시 지어도 답이 없다.
왜냐하면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 그런 데다가 네. 군인 가족들을 함께 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판단하에 그 이만호의 제에서는 연차적으로 좀 철거 처분을 하면서 일부는 또 매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만큼의 양호한 물량을 주변의 민간주택 등을 활용해서 좀 대체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 세 가지 이게 대처 방안 정말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 군 주거 시설에 대한 불편 해소는 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획기적인 변화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런데 직업군인 하면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자가 보유율이 상당히 좀 적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연동을 해서 좀 총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한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민간이나 공무원이 60%대에 비하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관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자가 보유율이 과연 높일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또 양면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직업군인들은 자가 보유를 하고 싶어 할까요? 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 그 자가 보유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하나의 그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 1순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사 정책보다는 또 자가 보유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제 작년 2019년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군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관사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이 한 44% 정도 됩니다. 네. 자가 보유를 위해서 주택 수당이나 보조금을 또 원하시는 분이 또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가 보유를 하겠다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당장 한다라기보다는 관사라는 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천천히 관사를 보유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응답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 자가 보유를 안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전체 한 8% 정도이신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자전 이사라든지 집값이 높다라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자가 보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이제 응답자의 한 92%가 자가 보유를 하고 싶어 하지만 네. 당장 관사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가 보유를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국방부 차원에서 자가 보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박사님께서 직업군인의 그 평균적인 자가 보유율이 한 30%대로 일반 예. 국민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군인분들이 왜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안정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고 더더군다나 일반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급 정렬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래서 일정 특정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을 못하면은 이른 나이에 뭐 40대 중후반 이런 나이에 이제 전역을 하기도 하는데 네. 안정된 집 한 채 없이 전역하는 그런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좀 자긍심 차원에서라도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거정책팀 TF일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저희의 그 장기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주택수당 8만 원을 좀 현실화하는 겁니다. 일단은 네. 그 현실화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 군인분들은 관사에 살기보다는 내 집에서 근무지 내에 자가를 보유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관사 소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국가 재정이 장기적으로는 좀 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재정 추계를 분석해 봤을 때 건립관사에 들어가는 1인당 국가 재정 투입이 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립해서 한 30년간 운영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반면에 저희가 주거보조비를 말씀하신 대로 한 30만 원 정도 매월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11개월로 환산해도 연간 4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네. 따라서 분명 장기적으로는 재정 절감이 효과가 분명하지만 저희가 이제 재정 당국과 이제 결국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이제 수차례 계속 진행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과하게 후반이 되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거는 좀 장기 과제화 네. 설정을 하였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가 자가 재고를 위해서 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네. 먼저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주거 지원을 하면서 근무지 내에 임대 중인 자가가 있으면은 주거 지원을 계속 안 해줬습니다. 과거부터. 그러다 네. 보니까는 직업군인한테는 내 집 마련하면 손해다. 설사 내가 내 집을 마련했는데 운 좋게 내 집이 있는 근처에 근무지로 임사 발령이 난다 하면은 나는 관사 못 들어간다. 임차인 쫓아내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더 꺼려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18년도 말에 한 차례 제도 개선을 한 게 근무지 내에 자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무지로 임사 발령 오게 되면은 그분들에게도 관사나 전월세 지원을 2년 동안 해주도록 한 차례 좀 제도 개선을 했고요. 2년이요? 예, 2년 예. 동안요. 통상 장교 기준으로 2년 동안 복무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하니까. 예.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군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근무지 내에 내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가족들도 여기에 계속 살길 원해서 여기에서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자가를 구매를 했다. 그럼 그 경우에 저희의 제도는 구매하는 그 순간 바로 감사해서 쫓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 자가를 못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기도 통상 하고, 네. 자가를 가질 때 임대를 보통 끼고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당장 살기보다는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살 걸 많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한 게 근무하다가 근무지 내에서 자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자가가 임대 중일 경우에는 2년 동안 주거 지원은 지속해 주도록 그렇게 아. 한 차례 더 완화를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군인분들이 내 집 마련이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 생각을 안 하도록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많이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공급 측면인데 아무래도 군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내 집 마련의 수단이 현재의 뭐 민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청약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분들한테도 청약의 기회가 뭐 특별 공급이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군의 니즈를 반영해서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일반 분양이라든지 특별 분양에 좀 군인분들이 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좀 네.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군인 공제회에서 또 무주택 군인을 상대로 주택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저희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만 군인공제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택지개발 사업이 지금은 많이 사문화되었고 예를 들면 최근에 발표한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네. 이런 데는 더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공제가 무주택 군인을 상대로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에 근거하는 법령이 택지개발촉진법뿐만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현재 국토부와까지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데 네. 아쉽게 법안이 20대 국회 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1대 국회가 곧 개시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법안이 꼭 통과돼서 네. 앞으로 3기 신도시에도 음. 무주택 군인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초적인 그 틀을 닦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 보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법안도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주거시설에서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이제 있는 걸 어떻게 예.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관리 부분 여전히 또 많은 예. 문제점이 노출되고 예. 있고요. 또 부대에 따라서는 관사 자체가 너무 물량이 부족한 거 이건 예.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거시설이 약 17만 호나 또 전국에 산재하다 보니까는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부대 개편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부대가 축소되면서 다른 부대로 증편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관사가 부족하고 오히려 여긴 남아돌고 네.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에 어떤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 인사 발령 나서 가족들이 동반 이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게는 6개월 이상씩 입주 대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네.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관사를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량을 확보해 나가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좀 대책, 정책적인 대안은 민간 주택 시장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간 주택 시장은 어쨌든 군부대 인근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많이 도시화돼가지고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은 군인분들이 좀 편하게 전월세를 이용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예. 군인분들 입장에서도 주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군인분들은 부대 앞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에서 군인분들끼리만 같이 어울려 살기보다는 약간 일종의 소셜 믹스 개념으로 민간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들 학교 보낼 때도 민간인들과 함께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게끔 네.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또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니즈를 반영해서 민간주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따라서 저희가 최근에 2019년도부터 전월세 지원액을 좀 많이 현실화했습니다. 예. 그 전에 비해 2018년까지에 비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해주는 전월세 지원액이 약 20% 정도 상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현실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임대차 시장이 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월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월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월세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6월 1일자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아이템이 그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약 93만 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LH 입장에서도 거의 100만 원 육박하는 주거시설을 전국에 관리하다 보니까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봉착해가지고 네. 좀 남는 공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남는 공가들이 인근에 군부대가 있다면은 군인분들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업 사업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MOU 체결을 할 예정이고 네. 이를 통해서 올해 6월 1일부터 LH에서 관리하는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그 임대주택에 네. 군인분들도 군인분들도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예. 시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하는 물량은 약 150세대 정도 되지만 한 올 연말 정도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군인분들이 많이 만족을 한다면은 예. 좀 더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인분들 입장에서는 전월세를 구할 때 개개인이 직접 임차 매물도 파악해야 되고 또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해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지적 권리 위주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으로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주거 선택권을 또 직업 군인들에게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많은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사님, 지금 이제 또 최근에 1인 가정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거 지원 개선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도 오피스텔, 원룸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어떤 방안이 도입되면 좋을지 아이디어 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일단 이제 미군의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시 1970년대는 관사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사를 거의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수급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비용 문제로 인해서 노후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네.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 내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100% 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관사가 없습니까? 최소만 최소화? 최소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거 선택권과 또 네. 영향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미군들은 현금화를 직접 지급을 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시세를 파악을 해서 네. 계급과 가족 기혼 여부,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의 차동을 둬서 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한 2배 이상의 편차를 집값 자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근무지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현금화를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 보조비 형태의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네.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또 뭐 민간주택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방부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주거 선택권을 가진 수요자가 현금으로서 본인이 판단하는 네. 뭐 가정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미군들은 개인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또한 자가 보유와 관계없이 이 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도 자가 보유를 또는 본인의 주거 선택권을 네. 선택할 수 있는 쪽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거 보조비로 확대하는 쪽이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1인 주택 네. 이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저도 면담을 해보면 좀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가능하다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사처럼 민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인 가구도 오피스텔이나 월세의 지원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팀장님 지금 보니까 다양한 주거 선택권 보장 또 확대하는 것도 우리 군이 좀 속도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국토부나 이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평균 수준 이상의 그 주거 서비스를 군인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이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이제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세대를 해당 지역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걸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산업단지형 임대주택처럼 군 주거형 임대주택, 뭐 행복주택을 법제화해가지고 주택공급 사각지대에 놓인 뭐 이제 대학생, 청년 이런 분들과 포함을 해서 군인들도 네. 포함을 해서 일정 부분 이제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군 초급 간부들이나 아니면 그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그런 군인 가족들에게는 뭐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군 초급 간부나 아니면 신혼부부 외에도 모든 군인이 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간부 숙소와 이제 관사의 그 배정 방식이 부대별 배정 방식에서 이제 그 통합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수급량이 어떤 지역은 과도화해서 비어 있는 숙소가 많이 있고 예. 어떤 숙소는 이제 물량이 부족해서 이제 입주 대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A 숙소, A 부대랑 B 부대가 있을 때 지역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A 숙소와 이제 그 A 부대와 B 부대 간에 부대별로 이제 배정을 하다 보니까 B 부대에 있는 사람이 비어 있는 A 숙소를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뭐 6개월, 1년 이상을 대기를 해야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합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지역적으로 겹치는 그런 부대일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A 부대의 이쪽 지역의 숙소를 이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또 한때 우리 사회 해외 유학 자녀들 때문에 이제 기러기 아빠 문제가 사회적인 또 이슈가 됐는데 또 최근에는 각기 다른 도시의 가족들이 또 떨어져 살아야 되는 별거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별거 가족 현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40% 정도가 맞벌이 부부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부부가 이제 함께 움직였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맞벌이 부부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직장을 동시에 옮기기도 어렵고 또 자녀의 경우에는 잦은 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렇죠. 이제 문제가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시설이나 복지 시설의 그런 인프라가 부족을 해서 이제 그 별거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KTX나 도로망 등 교통 여건이 이제 나아졌다는 게 이제 뭐 떨어져 산다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축소시켜 줄 수는 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 부부의 증가는 가족 간의 연대감을 좀 약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두 집 살림이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이 저조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별거 가정이 이런 상황으로 별거 가정이 늘면서 이제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이혼 위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별거 가족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가족과 따로 사는 군인의 경우 사실은 가족은 여기 있고 또 본인은 근무지가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상에 의해서 사실은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없습니다. 현재는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2016년도 3월에 저희 팀 만들고 나서 네. 뭐 군인분들 저희 관사 간부부 이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면은 이 부분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사회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일단 교통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 예전과는 달리 여성분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으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직장 생활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문화가 점점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증대가 된 게 네. 분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주말 부부로 지냅니다. 남편분이 주로 이제 교고지나 이런 데 발령 받으면은 거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과거처럼 동반 이사를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 군 주거 지원 제도 자체가 주거 지원을 근무진의 주거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사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과거부터 그렇게 유지를 했지만 지금은 뭐 교통도 많이 발달했고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기기들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사 지역에 굳이 가족이 함께 살 필요는 없거든요. 게다가 어차피 근무제는 간부 숙소가 있기 때문에 군인분들은 그 간부 숙소에서 거주하고 네.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살기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좀 지역 제한을 좀 해제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지 외의 지역에도 개인이 희망할 경우에 주거 지원을 해주겠다는 컨셉이고요. 네. 이때 주거 지원은 관사가 아닌 전월세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관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인기 있는 지역에 관사에 거주하면 오히려 근무하는 분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민간주택 시장은 저희 관사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민간주택은 마음껏 좀 이용하시려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 군인복지기본법에서도 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관사, 전월세, 간부수 중에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게 또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월세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중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고자 좀 과거에 연구를 거쳐서 이중 지원을 해주되 간부수에 거주하는 군인한테는 타당한 사용료를 받자. 그래 그 사용료는 간부수의 건립비, 1년간 들어가는 유지비 등등을 고려해서 수명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그 건물의 그 건립과 유지비에 해당하는 액을 전부 다 사용료로서 환수를 하자. 그렇게 네. 되면은 비록 두 개를 지원해 주지만 하나에 대해서는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하나만 지원하는 셈이 된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작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좀 재정당국의 좀 벽을 넘지 못했고 재정당국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근무진의 주거 지원이 원칙 아니냐. 그리고 군인은 타 직역의 공무원과 달리 어쨌든 간에 전월세로 가족분들은 살지만 이 군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무진의 간부수라는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비록 사용료를 받더라도 왜 근무자 무관한 지역에 전월세 지원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좀 해야 하느냐 이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좀 이런 반발이 있었고 하지만 저희는 뭐 힘들긴 하지만 올해도 관련 예산을 마찬가지로 재정당국에 요구할 계획이고요. 네. 힘들긴 하겠지만 최대한 이 예산을 올해에는 반영을 꼭 시켜서 좀 군인분들의 수요자분들의 좀 아쉬운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국방부 차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 협조 정말 필수적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예, 주시고요.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방TV 국방포커스 가정의 달 특집 1부 안정적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한 군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제 앞서 군 주거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정말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제안도 주셨고 방안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전문적인 관리 부족이 여전히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방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군 주거시설 위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부대별, 개인별로 직접 하던 주거시설 관리를 전문 위탁기관이 권역별로 통합관리하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현재 군 주거시설의 17.1%까지 확대된 위탁관리 사업. 장병 체감도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보니까 현재는 1군단 주거시설 시범 위탁 사업을 진행 중인데 네. 현장도 방문해 보셨고 네. 또 점검도 해보셨고 뭐 등등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땠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주택관리공단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소장을 이제 하다가 2018년 1월에 군 주거시설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저희 공단에서도 군 주거시설의 관리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네. 관심과 기대가 이제 컸습니다. 네, 주택관리공단 시설 관리의 노하우나 아니면 체계화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근무를 해오다가 처음 이제 군 주거시설 관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거시설의 거주 인원의 현황과 뭐 시설물의 현황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고 지역별 수급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네. 그 숙소도 이제 부대별로 각각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다 틀립니다. 이제 그 부대별 그 관리하는 방식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파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물은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고 네. 관리를 해야 장기간 오랫동안 이제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 시설 관리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점검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들이 예. 많았고 이에 따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의 노후화도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노후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네. 이제 뭐 보안 사항과 이제 뭐 시행착오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하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주거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과장님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 민간 위탁 관리 사업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워낙 사이즈가 17만 호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후는 가속화되고 있고 또 권역별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산재된 그런 주거시설이 많습니다. 네. 해공군은 양호합니다. 베이스 개념으로 또 별도의 관사관리반이랑 별도의 편제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로 산재어 있는 그런 노후된 아파트, 군인 아파트 이런 거를 그 비전문가인 현역 군인이 네. 그것도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는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졌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주택관리공단에 이 민간 위탁을 1군단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사업한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네. 현재 현 시점 기준으로 약 9개 부대에 약 3만 호 정도 전군 물량 기준으로 따지면은 전군 17만 호 물량 중에서 약 17% 정도를 이제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네. 가장 첫 스타트를 1군단이 끊었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거기서 계속 근무를 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1군단 입주자 한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위탁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랬을 때 저희가 민간 위탁 처음 맡겼을 때는 군인분들의 좀 일부 우려와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는 객관적으로 앞으로 민간 위탁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이제 질문지 중에 하나였는데 찬성 의견이 55%였고 네. 반대 의견은 9%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로 볼 때 직접 살아보고 계신 우리의 그 정책 고객, 입주자, 군인, 나아가 군인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민간 위탁을 통해서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네.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측면도 좀 봐야 됩니다. 비록 해공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둔지 베이스화 되어 있고 관사관리반도 있고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또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육군 위주로 저희도 네. 좀 확대 나가려고 합니다. 네. 해공군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또 인력 조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비전투 분야 현역 인력을 좀 감축하는 게 국방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 정책 방향을 보다 보면은 결국 해공군 부대도 별도의 관사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군인분들이 실제로 관사 수선 유지 막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데 네. 그게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네.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공군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뭐 확대하는 게 좀 당장은 제한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공군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 육군 위주로 확대해야 돼.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을 또 개정하는 것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9개 부대에 민간 위탁을 맡기고 있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민간 위탁을 맡기려고 하면은 해당 부대별로 관사관리 부대별로 경쟁 입찰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ROC에 충족하면서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등등을 종합해서 선정된 업체가 9개 모두 주택관리공단이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간의 시장 자체가 별로 없고요. 게다가 그 주거시설 관리라는 게 수익이 크게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의 인건비로 거의 무마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입주자분들이 관리비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군 주거시설을 위탁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아예 국방부에서 내부 심의를 통해서 전담기관을 뭐 주택관리공단 내지는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뭐 1개, 2개 정도 업체를 아예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대별로 경쟁 입찰을 할 게 아니라 해당 업체가 뭐 타이밍 봐가지고 들어갈 만한 뭐 시기가 됐다 했을 때 그냥 위탁을 계속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부대 입장에서는 일단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네. 또 위탁을 맡는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권역별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입장에서는 전담 기관이니까는 지금은 계약을 통해서 이 부대 위탁은 안 했지만 위탁 맞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선제적인 투자도 가능할 것이고 네.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령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야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이제 민간에서는 아파트 그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될 때 뭐 예. 종종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원상 복구 예, 관련해서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또 다툼도 있는데 군 주거시설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적기 보수와 관련해서는 예. 어떤 방안이 또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군 주거시설의 그 소유자는 주인은 국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사용자는 그 군인분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와 그 사용자 간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대별로 뭐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 뭐 유지보수함에 있어서 이거는 국가가 해주고 시설 유지비를 투입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입주자 당신이 부담하라. 그런 뭐 체계화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고 부대마다 네. 다르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18년도 10월에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가꾸는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민간의 원칙을 준용해가지고 소유자인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장기 수선 품목이라든지 내용 연수 경과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시설 유지비를 투입해서 하겠다. 반면에 개인이 부주의에 따라서 또 손상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복구하라라는 좀 세부적인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좀 시달해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원상복구 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 적기보수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 주거정책팀이 16년도에 생기기 전에는 네. 적기보수, 주거시설에 대한 적기보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 2016년도에 팀 창설하고 나서 그때 수많은 연구 용역 네. 등을 통해서
시설물은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전반적인 시설물은 유지보수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주거시설은 더더욱 그러하다. 네. 군인 가족분들이 함께 사는 시설이고 또 2년 주기로 계속 사용자도 바뀌기 때문에 적기에 보수를 해줘야 주거의 질도 개선이 되고 사용 연한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한 2017년도부터 별도의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 전에도 물론 유지보수비가 있긴 있었는데 주거시설 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은 다른 생활관에 들어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져다 쓰는 그런 식이었다면은 2017년도부터는 아예 주거시설 항목에 쓰라는 예. 그 주거시설 유지비를 약 400억 원 정도 편성을 시작을 하였고 그걸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 네. 올해 기준으로는 한 2천억 원 이상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만 쓰입니다. 네. 2천억 원 이상이면은 굉장히 많은 돈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17만 호로 나누면은 한 호당 1년에 100만 원 안팎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서 시설물 적기 보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네. 입주자분들의 주거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네.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의 내용 연수를 늘려서 국가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적기 보수가 또 잘 돼야 노후 관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전문적인 관리, 또 적기 보수, 군 주거 시설의 장기 활용, 또 환경 개선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또 지원 방안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군 주거정책과로 지금 승격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 과장님께 또는 국방부에게 바라는 기대 또 조언 있으면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잘 만들어낸 이런 정책들이 또 추동력을 확보하면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박사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 그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거 4년 동안 국방부가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위탁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대부분은 다 발굴했다라고 봅니다. 진단은 끝났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끝났다라고 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재부라든지 이제 유관기관과의 협조 문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현실화해서 더 추진을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빠르고 나은 주거시설 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예.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저 역시 주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계시는 이제 공무원 현역분들도 뭐 2, 3년, 5년 안에는 또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를 모셔서 국방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주거시설을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좀 더 지금보다 한층 더 나은 네. 정책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뭐 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팀장님 의견 주세요. 네, 2년간의 그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군 주거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관리로 군인들이 근무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군인이나 그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했는데요. 민간 위탁 사업의 이제 정군 확대를 대비해서 1군단과 주택관리공단의 위탁 시범 사업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그 노하우나 아니면 그 시행착오 같은 거를 업무 매뉴얼을 해서 이거를 이제 관련 부서에서 숙지를 하시고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거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조속히 빨리 이제 법제화가 돼서 현실에 반영이 되고 모든 군인들이 이런 이제 근무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만족하는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군단에서 하고 있는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이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뉴얼 또는 백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박사님과 팀장님 조언 감사하고요.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3월에 이제 주거정책팀이 신설되고 지금까지 만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설물 공사로 따지면은 기존 지난 4년은 기초공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초 터파기부터 해가지고 골조 올릴 준비를 했던 거죠. 정책의 큰 방향성도 수립을 했고요. 가령 뭐 민간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성이라든지 또 민간 위탁을 준다라든지 그런 방향성을 수립했고 제도도 설계했고 실제로 각종 사업도 시범 운영. 네. 특히 민간 위탁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이 돼서 정상 궤도에 올라와서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밖에도 뭐 월세 제도도 신설한다든지 LH랑 협업하는 사업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향성 등등은 이제 수립을 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군 주거 정책과에서는 이를 이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그런 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반영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법령 개정 그런 숙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예산 반영, 법령 개정 등등을 위해서 뭐 기재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 협조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인분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의 이제 고객이죠. 저희의 고객이고 저희도 저희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제도에 설계를 해야 되겠고 군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군인분들도 본인들의 니즈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뭐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주거지원 담당자 일손이 야전에 가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거시설에 입주해서 사시는 군인분들도 입주하시면서 관리하는 복지 담당관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수시로 좀 소통을 하시면서 같이 우리의 주거시설을 좀 아름답게 네. 아까 미군 사례 얘기하셨는데 저희 한국군의 대한민국 군의 주거지원은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명품이다라는 네.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서로 군인분들과 협업하면서 업무를 재밌게 좀 성과를 내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었고 예. 또 업무도 정말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애써 주시고요. 예. 또 그런 노하우가 또 후배 예. 과장님이 오셔도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의 조언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정적인 군 대상의 주거 정책을 위해서는 역시 예. 예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산 확정 꼭 잘해 주시고요. 모쪼록 군 주거 정책의 많은 변화 그리고 내실 있는 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기를 저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지지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군인 가족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이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하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